네, 안녕하십니까. 민기니 건축입니다. 제가 요즘에 렌트하우스를 알아보다가 생각이 나서요. 그 족자에서 렌트하우스를 구하는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 예전에 혼자 살 때, 총각 때 그 집을 렌트해서 살았어요. 저의 기준은 렌트하우스 픽하는 기준은 무조건 값이 싼 걸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집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어쨌든 제가 팁을 드리자면,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분이 이제 그 렌트하우스를 구한다 그러시면 첫 번째는 이제 주택 단지를 구하는 게 좋아요. 여기 족자 사람들은 이제 시골로 좀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이제 오지랖이 넓어요. 관심도 많고 묻는 것도 많고,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계, 그 다음에 이제 곧동노령이라고 있어요. 그 쉽게 말하면 새마을 운동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모여서 동네 청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. 사실 그러면 이제 남의 관심도 좀 적당하면 괜찮은데, 그게 좀 부담스럽고, 또 일단은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이 인도네시아 언어가 이제 완벽하지,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는 좀 더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서로 이제 말씀이 잘 안 되면 서로 오해도 받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, 지금 당장은 그런 관계가 필요 없는 주택 단지를 권해드립니다. 대신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, 저희 반뚫군이나 그런 데는 그 주택 단지 아니라도 그런 게 있다더만요. 그래서 조금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주택 단지가 그 생각보다는 좀 안전해요. 왜냐하면 그 정문이 있고, 그다음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고, 또 순찰을 돌아요. 경비원들이 그 시간마다 그 단지마다 그 특색이 있겠지만, 대부분은 이제 그 경비원들이 그 3개조 이렇게 나누어서 24시간 지키고 있고, 경비를 2시간마다 한 번씩 도는 경우가 저는 봤어요. 예.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주택단지 안에는 편의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크게 있는 건 아니고, 조그맣게 이제 수영장도 있고, 어떤 때는 이제 카페테리아 정도 있고, 그 다음에 피트니스 정도 있고, 그 다음에 약간 그 아침에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단지가 몇 헥타르 정도 되니까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택단지 살면은 거기서 이제 도보로 이렇게 조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주택단지 안에는 그 아무도 잘 못 들어오거든요.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안전 부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주택단지를 권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주택단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그럼 다 무시하고 제일 큰데, 큰 곳, 그걸 권해드립니다. 그걸 권해드리는 게 첫 번째가, 이 주택단지가 크면 대부분 집값이 비싸요. 우리나라도 한 3억부터 7억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, 큰 데는 하여튼 비싸요. 그러면 그 집 주인들이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, 그 외국인한테 신경 쓸 만큼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별로 상관도 안 하고,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은 이제 외지인 출신이고, 대부분 자카르타나 깔리만탄 사람들이고, 이 족자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say hey 정도, say hi 정도 할 수 있어도 서로 이제 방해만 안 하면 서로 관심이 없어요. 터치를 안 해요. 그런 거는 제가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가 크면 클수록 이 도로가 넓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, 도로가 좁으면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사람 얼굴 붉힐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큰 주택단지는 이렇게 도로가 일단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집 앞에 차를 세워둬도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물고 붉힐 일이 별로 없어요. 이제 주택단지도 이제 좀 좁은 주택단지 이런 데 가면 이게 이제 얼굴 붉힐 일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큰 주택단지, 그리고 또
주택단지가 크면 거기에 주택단지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집은 항상 뭔가 고장이 나거든요. 뭐 전기가 뭐 이렇게 잘 안 되든가, 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, 뭐 비가 좀 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거기에 큰 주택단지 안에는 그 테크니션들이 있어요. 기술자들. 그러면 이제 그 경비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줘요. 예. 그게 이제 편하죠. 이제 여기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게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편해요. 뭐 어떤 큰 물건을 내야 된다, 뭐 옮겨야 된다. 그것 때도 삽방한테 얘기하면 누군가 와요. 대신 뭐 팁을 주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주택단지, 그리고 큰 주택단지 안에는 그 시스템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청소하신 분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청결을 비교적 유지하죠. 예,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 이제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깨끗하고요. 그리고 이제 큰 주택단지는 어차피 있는 사람이 거기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사귀어도 저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우리들만의 한국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이제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귀면 좋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비 차이가 너무 나면 이게 이제 친구가 안 돼요. 서로 뭐 그냥 도움을 달라는 사람들밖에 없고. 근데 이제 큰 주택단지 안에는 어차피 거기서 이제 보는 사람이 여기에 뭐 공무원들,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, 이렇게 우리가 사는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,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도 비슷해요. 사실은 재산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죠. 제가 일방적으로 뭐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.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집을 선택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집에 가까운 집을 찾는 게 더 좋아요. 왜냐하면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 보이지 않는 곳 내부 내장재가 이미 이제 그 연령이 다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이제 새 집은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은 적죠. 예.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덜하죠. 예. 그 부분. 네 번째는 이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집도 우물이 없는 집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위에 옥상에 탱크, 아이들,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물탱크, 예, 물탱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그런 집에 한 3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 단수가 되면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. 뭐 사실 씻는 거는 저는 뭐 그게 호텔 가서 씻으면 되니까 그냥 되는데, 이게 이제 단수가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면 이 화장실 요게 이제 이게 곤란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물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옳다. 그런 거. 예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적자에서는 한 1억 루피아 내외에도 잡으면 꽤 괜찮은 집이거든요. 렌터비가. 그러니까 한국 돈 1,000만 원이죠. 연 렌터비가 한 1,000만 원 정도.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, 차라리 1억 루피아 이상의 집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일단 집이 크고요. 예, 집이 크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산 주인은 그 집을 살 때, 구매할 때 꽤 큰 돈을 주고 샀을 거라고요.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많이 고쳐요. 어차피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주택단지에 집을 사면 자기가 이제 집주인이 많이 고쳐야 돼요. 많이 고치고 아니면 추가를 시켜야 돼요. 그냥은 살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누드 분양이 아니라 덜 된 집의 누드 분양이죠. 덜 된 집. 예. 그러니까 이제 주방도 이제 자기가 더 많이 크게 키우고, 위에 이제 뒷뜰도 뭐 자기가 더 달아낸다 그러죠.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비싼 집을 선택하면 집주인이 이제
쉽게 말해서 집주인 돈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집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요. 대체적으로 보면. 그러면 이제 집이 이제 쓸만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이제 좀 부자들은 내고하기도 편해요. 예. 좀 뭐 내가 이렇든 뭐 저렇든 내가 외국인이고 그래서 좀 싼 값에 좀 해다오. 이제 좀 없는 사람들은 한국 돈 10만 원에 목숨 걸고,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쵸? 그냥 스무스해요 진짜. 제가 이제 집을 팔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오히려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더 잘 통하고, 제가 이제 더 비위를 좀 맞춰주면 더 잘 통하고 더 스무스하고 뭐 별 얘기가 많이 없어요.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죠. 예, 비싼 집에 산 사람은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뭐 내고 해도 뭐 스무스하고,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적자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외지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이제 렌탈 주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걸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오히려 큰 집, 좀 렌탈비가 비싼 집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. 그리고 두 번째, 여섯 번째는 이제 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. 그 사람들의 이제 집주인하고의 성향, 이 사람이 까탈스러운가 뭐 그런 걸 좀 봐야 돼요. 이제 까탈스러운 사람은 피곤하게 해요. 예, 집을 뭐 이렇게 뭐 하면 어차피 렌탈 집이기 때문에 피곤하게 해요. 그런 사람 좀 피하고, 또 서류 상태도 확인해야 돼요. 이제 자, 렌탈이라고 해서 그냥 막 돈을 주면 안 되고, 렌탈 한다 그러면 집주인하고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서티피카트를 보여달라 그러면 서티피카트에 집주인 명의가 나와요. 그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. 계약을 아무나하고 하면 안 돼요. 보통 여기 뭐 낑기고 뭐 이게 뭐 사오다라다 뭐 형제지간이다 친척이다 브로커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낑겨서 막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지휘동도 막 해버린다고요. 예. 그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친척들이나 뭐 그런 브로커들이 집주인하고는 지간 내고 하고, 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익을 남겨 먹으려고 그런 건데, 정확하게 집주인하고 내고 해야 돼. 뭐 그 서류 작성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집에 이제 그 관리비나 그런 거 따져야 돼요. 그 주택 단지는 관리비를 내야 돼요. 자,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. 우리나라 돈으로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될 거예요. 뭐 다른 뭐 고급집은 10만 원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, 하여튼 그게 연체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뭐 내야 되는지, 아니면 그거 할 때 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, 난 잘 모른다, 집주인하고 이루단위 거든요. 그걸 이제 집주인 너가 내라, 내가 이만큼 뭐 렌탈비에서 이만큼 추가를 하겠다. 예.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.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잘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집이 이제 뭐 보통 렌탈 되면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. 내가 가구를 쓰는데 여기 뭐 잠깐 스크래치 정도 날 수도 있다. 아니면 뭐 그게 싫으면 너가 가구를 가져가라. 나는 이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년 렌탈을 하면 이 가구가 지금 이 상태로 온전하게 있을 게라는 보장은 없다. 내가 뭐 그 고의적으로 부수지는 않겠지만, 그럼 어떻게 할래? 뭐 어떤 집주인은 괜찮다, 내가 쓸 만큼 쓰다, 뭐 쓰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빵꾸도 나고 뭐 그렇지 않냐 라는 사람도 있고, 그걸 민감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차라리 너 가져가라, 난 싫다. 괜히 이제 그 분쟁 소지를 없애는 거죠. 그리고 뭐 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동영상 정도는 촬영해서 내가 갈 때 이렇게 해두고 가겠다. 괜히 이제 뭐 커튼 달린 집도 있어요. 커튼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, 때가 묻을 수 있냐. 그러면 괜찮다면 그냥 쓰면 되고, 싫다 그러면 떼가라. 이런 식으로 미연에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을 미연에 컷 하는 게 좋죠.
하여튼 뭐 제가 요즘에 렌탈 하우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족자의 그 렌탈 하우스 하는 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